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언젠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인데요. 왜 우리는 제2의 지구를 찾아야만 할까요? 오늘은 결국 지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인류가 반드시 우주로 나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시나리오는 따로 영상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종말은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자연재해입니다. 지구 자체는 여러 자연적 재해에 의해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규모 화산 폭발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인 토바 화산의 폭발로 인해 인류는 멸종 직전까지 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대형 화산 폭발이 지구의 기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위협, 소행성 충돌입니다. 과거 지구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대멸종을 경험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이유 중 하나로 소행성 충돌이 꼽히죠. 오늘날에도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나사는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지구의 대기와 생태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가 멸종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만든 위기,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구는 자연적인 위협 외에도 인간 활동으로 인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의 수많은 해안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류가 사용하는 막대한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거나 환경오염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인간이 이러한 모든 위협을 운 좋게 피하고 변화와 고갈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수명입니다. 인류는 결국 지구 바깥, 즉 우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태양은 지구에 빛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태양 덕분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태양도 무한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태양은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키는 반응으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빛과 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받는 햇빛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수소가 결국 소진되면 태양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수소 융합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중심부에서 헬륨이 연료 역할을 하며 헬륨이 융합되어 탄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수소가 소진된 후에도 태양은 헬륨을 연료 삼아 핵융합을 계속하고 그 결과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태양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원소들이 융합되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태양은 점점 부풀어 올라 현재 크기의 수백 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하죠.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선 태양은 엄청나게 커져서 지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태양의 외곽이 지구를 삼킬 만큼 커질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지구는 너무 뜨거워져서 생명체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극심한 열에 의해 사라지고 물은 증발해버리며 지구의 표면은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약 50억 년 후에 일어날 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생존하려면 결국 이 위협을 피해 나가야 합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기 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지구나 다른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이 적색 거성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게 되고 내부의 핵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은 약 10,000도 이상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백색 외성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식어 결국 검은 외성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우주가 현재 약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은 외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태양계 내에서의 생명은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의 생명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구는 약 50억 년 후 태양과 함께 파괴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5에서 6억 년 후에 이미 태양의 밝기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온도도 상승합니다. 이는 지구의 바다 증발과 함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지구는 현재까지 45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 중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요. 쉽게 말해 지구가 0시 0분에 탄생했으면 인류는 23시 59분 56초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최근에 등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구에서 생명체는 5억 년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하므로 비유하자면 24시간 중 마지막 4초 동안 인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려는 시도는 이제 과학자가 아닌 실제 기업과 국가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미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스페이스X는 사람을 태우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죠. 물론 화성도 현재 상태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화성 이주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주 이주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주 탐사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구에서 부족하게 느끼는 자원들이 무한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에는 금속 자원이 풍부하며 달에도 여러가지 귀중한 자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자원들은 단순히 지구 자원 고갈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우주 이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 더 나은 생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외계 행성,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외계 행성들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452b 같은 행성은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플러 452b는 지구의 사촌 혹은 제2의 지구라 불리며 2015년 나사의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외계 행성입니다. 제2의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2의 태양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케플러 452b는 태양과 유사한 G형 주계열성, 즉 제2의 태양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 주기도 약 385일로 지구의 365일과 매우 비슷한데 이는 이 행성이 지구처럼 일정한 계절 변화와 안정적인 기후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케플러 452b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영역은 행성이 별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행성이 지구처럼 물이 흐르는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케플러 452b는 약 14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인류가 직접 탐사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로부터 약 4.24광년 떨어져 있어 우리가 발견한 가장 가까운 제2의 지구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약간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 중력과 대기 구조가 지구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죠. 이 행성 역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가졌을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이 별이 강력한 플레어를 방출할 때 행성이 받는 방사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이 행성이 살고 있는 생명체가 태양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을 견뎌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행성에 살기 위해서는 방사선 보호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일부는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조차 4.24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인류의 우주 기술로는 그곳에 도달하는데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레이저로 스마트폰 정도 크기의 초소형 탐사선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보내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우주 탐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지구에서 발사하는 강력한 레이저 빔을 받아 가속되며 빛의 속도의 약 20%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시속 약 2억 km에 달하는 속도로 이론적으로 20년에서 30년 내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 외계 행성에 이주하려면 단순히 이동 기술뿐만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서 오랜 시간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우주 항해 중이거나 외계 행성에 정착할 때 지구로부터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방사선 보호 기술, 인공 중력 시스템 등도 포함됩니다. 현재 우주 정거장에서는 이미 땀과 소변을 정화해 마실 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중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뼈와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하루에 약 2시간씩 운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 중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나갈 사람은 누가 될까요? 우주 이주는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주로 갈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주로 나갈 사람들은 처음엔 정부와 기업이 선발한 소수의 엘리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주 이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만이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민간 우주 관광이 현실화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다녀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회사인 버진 갤럭틱을 통해 2021년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비행은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이었으며 버진 갤럭틱은 앞으로 더 많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우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약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원 정도로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티켓을 구매한다면 우주선에 탑승해 지구 상공 약 85km까지 상승해 몇 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후 지구로 귀환하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죠. 전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2021년에 10분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사상 최고의 날이라며 우주여행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직업과 인종이 포함된 균형 잡힌 이주가 필요한데요. 만약 부유층이나 특정 계층만이 우주로 떠난다면 남겨진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주 이주는 단순한 과학적 도전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누가 우주로 나가고 누가 남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인류가 협력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죠. 우주로 떠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구를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품어온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우주 이주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쓰는 대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해 지구를 살리는 것이 더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지구를 떠나야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태양의 변화와 지구 자원의 고갈, 환경 재앙 등은 결국 지구를 더 이상 인류가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로의 이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지구를 고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윤리적 딜레마를 남깁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현재 지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지구를 살릴 희망과 우주 이주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구는 언젠가 자연적 운명에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행성이기 때문인데요.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것만이 인류 생존의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같은 실수를 새로운 행성에서도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단순히 기술과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어떤 가치와 윤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